제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금융위기와 코로나에 대한 버핏 선생님의 생각들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만 해도 위기가 올 줄만 알았지 이렇게 전 세계가 거품이냐 아니냐 논할 정도로 급격하게 달렸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위기에 주식을 사라 했던 버핏 선생님, 주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지금 버크셔의 일련을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디에 투자를 했고 워렌 버핏 선생님은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020년 12월 말 기준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기업 중 상위 시총 15개를 꼽아보면 제약회사 FB, 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론은행, 중국전기차 BYD, 통신사 차터 커뮤니케이션, 쉐브론, 코카콜라, GM, 일본 무역상사 이토추, 머크, 무디스, US뱅크오브, 버라이존이더라고요. 바이오와 금융, 소비재, 통신, 그리고 IT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선생님이 코카콜라 드시면서 대답하는 게 참 인상 깊던데 코카콜라 같은 주식에 내가 투자하니 당신도 투자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버핏 선생님은 애플, 사우디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 상위 20개 회사들의 목록을 보여주시면서 30년 후에 몇 개나 이 목록에 그대로 있을 것 같냐고 물으셨습니다. 1989년 상위 20개 기업 중 지금의 명단에 오른 기업은 없다면서 3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고 명단에 오른 유일한 미국 기업은 엑소모빌, GE, 머크, IBM, 필립 모리스 정도였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게 바로 자본주의다 라면서 세계는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 사지 말고 S&P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고 조언을 하셨어요. 모두가 테크 기업이 유망하다며 투자하고 있지만 1900년대에는 자동차가 유망하다며 여기에 뛰어든 기업이 2000개에 달했는데 2009년 3개의 자동차 회사가 남았고 그중 2개가 파산한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셨죠. 2020년 막 팬데믹이 터졌을 때 워렌 버핏 선생님이 미국 항공사 주식 샀던 거 기억하시죠? 그 이후 주식이 엄청 떨어졌는데 그 시점에 장기 투자자로 유명한 버핏 선생님이 글쎄 항공주를 파셨다는 것에 한번 놀라고 팔고 나니까 항공사 주가가 갑자기 반등했던 것에 2번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워렌 버핏 선생님이 60조 정도 손실을 입은 게 알려지면서 감 떨어졌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버핏 선생님은 손실을 입은 게 우리 회사의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미국 어느 회사보다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정부가 항공사를 지원한 건 어쩌면 우리가 팔아서일 것 같고 항공사가 잘 되길 바라지만 아직도 항공사 주식을 사기를 원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신 개발과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내다보는 분들 중에는 항공주에 좀 투자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버핏 선생님의 의견을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버핏 선생님의 포트폴리오 중에는 정유기업 쉐브론이 있습니다. 대세가 친환경 에너지이고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시기에 쉐브론을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양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3년 안에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가 말이 되는가. 모든 건 시간에 따라 천천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배 회사 주식은 갖고 있지 않지만 담배를 파는 소매회사들의 주식은 갖고 있다면서 이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친구가 없듯이 완벽한 회사도 찾을 수 없다는 대답을 하셨어요. 정말 오마하의 현인다운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완벽한 파트너로 꼽히는 이 두 분도요. 이날 코스트코나 웰스파고 같은 특정 주식에 대해서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이 다르다면서 모든 것에 같은 뜻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잘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걸 함께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서로에게 화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셨다네요. 사실 2020년 3분기에 코스트코 지분 매각했을 때요. 찰리 먼거가 옆에서 팔지마 말렸다고 합니다. 빅테크에 대한 워렌 버핏의 생각을 들어보기 전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워렌 버핏 선생님이 오랫동안 기술주에 대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기술주 투자를 피했던 얼리 어답터가 아닌 레이트 어답터라는 점이에요. 갖고 있는 IT 기업 주식이 애플 하나뿐이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죠. 2011년 IBM의 2대 주주가 됐지만 다른 걸 샀어야 된다면서 파시고는 2016년 애플 주식을 처음 1000만 주 사들였는데요. 그 후 추가 투자를 해서 결국 한 360억 달러, 40조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2020년에 주식 110억 달러어치를 현금화해서 12조 정도 벌었고 여전히 버핏의 지분 가치는 작년 말 약 1000억 달러가 넘어서 100조 원 가치를 넘긴다고 하는데요. 버핏은 작년에 일부 애플 주식을 판 거 역시 실수라고 하셨는데 먼거가 이때도 말렸다네요. 자, 사람들이 4천만 원짜리 차랑 애플이랑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애플을 선택할 것이라면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를 주고 있는 애플은 아직도
저렴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차 대신 애플 선택하실 건가요? 자, 이번엔 좀 더 거시적인 의견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식이든 디지털 자산이든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이 상황을 버핏과 몽고는 어떻게 봤을지가 제일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지금 주식시장에 투기가 만연해 있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데 책임을 로빈후드에 돌렸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선 수수료 없는 주식 투자 거래 앱으로 많은 그 주린이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버핏 선생님은 이 앱이 카지노 그룹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유하기도 했고, 몽고는 로빈후드를 두고 조금 더 강경하게 나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지 않다며 비판하시기도 했죠. 특히 우회상장 수단이 된 스펙이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 스펙은요,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삼는 회사인데 보통 비상장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기업 인수 자금을 모집을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우량 비상장 기업들을 찾아서 인수합병을 하죠. 그 뒤 스펙의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얻고요. 버핏은 지금 월가에 1,380억 달러, 150조 원 규모의 500개가 넘는 백신 수표가 돈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묻지마 투자 성격이 강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선 비트코인을 산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싶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지만 찰리 멍거가 대변이라도 해주듯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역겹고 문명의 이익에 반하고 납치범들과 강탈자들에게 유용한 화폐다 라면서요. 자, 워렌 버핏은 투기 내 시장과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케인즈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기간이 지속이 된다면 당분간 인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실제로 케인즈는요, 투자자는 미래 수익에 대한 전망으로 자산을 매수하지만 투기자는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를 예측해서 자산을 매수한다고 했다는데요. 자, 이 같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남긴 만큼 우리도 투자할 때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요즘 많이들 하실 텐데요. 일단 세금 인상은 걱정하지 마라고 하셨네요. 물론 주주들에게는 좀 부정적일 수 있지만 회사가 잘 적응을 할 거고 법인세율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을 전가하는 건 기업이 쓰는 소설일 뿐이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특히 버핏 선생님은요, 라떼는 말이야 법인세율이 50%를 넘겼어. 그러니까 28%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참고로 버핏 선생님은 민주당원이고 바이든 찍으셨답니다. 멍거는 정부의 확장 정책에 대해선 경고를 했는데 이게 재난으로 끝날 것이다. 정부 지출과 저금리가 결합된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영원히 지속 가능하지 않고 재정 적자를 고려하지 않은 확장 정책은 답도 아니고 이대로 계속가면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네요.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워렌 버핏 선생님도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택 가격은 계속 업 상승하고 있고 철강 가격도 오르고, 자, 구매 광풍이다,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이토추 상사를 매입할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입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의 이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주식을 사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이요. 다른 사람의 돈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이유죠. 700억에서 한 8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00조가량 쓸 수 있지만 이런 조건에서는 자, 그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말에 멍거 선생님은 밀레니얼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부자가 되기 더 힘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 저금리의 시중 유동성은 풍부하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은 곧 반대로 생각하며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걸 뜻하죠.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두 투자의 대가 어른들을 만나보니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좀 마치 눈앞에서 투자 조언을 들은 느낌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뻔한 이야기 같지만 마음에 와서 꽂히는 조언들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급하게 한번 만들어본 영상인데요. 부디 여러분의 투자에도 인사이트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줄 평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